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오늘 테슬라는 장 초반 무려 13%까지 하락했다가 대부분의 손실분을 되찾으며 2.19% 하락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런 13% 하락은 보통 커다란 일이 터지는 게 아니면 참 보기 힘든 경우라 저도 장을 지켜보며 혹시 대응이 필요한 커다란 사건이 터졌는지 찾아보았지만 딱히 테슬라에 해당하는 사건이 터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시장 전체가 장 초반 하락함에 따라 그리고 테슬라가 가진 높은 베타와 최근 들어 테슬라 투자에 대한 공포가 증가함에 따라 13%라는 엄청난 하락이 발생했다가 회복한 것으로 보입니다. 테슬라의 주가가 대폭락할 때 저는 이게 박앤세일인지 폭탄인지 열심히 확인하고 있었는데 제 채널에서도 여러 번 소개해드렸던 게리 블랙씨가 테슬라를 다시 매수한다는 트윗을 올리셔서 커뮤니티를 통해서 이 소식을 전달해드렸습니다. 이 트윗에는 시간이 오전 8시 30분으로 나오지만 이건 제 로컬 타임이고 주식 차트에 나오는 시간인 동부 시간 기준으로는 10시 30분에 올라온 트윗입니다. 정말 이 트윗을 올린 타이밍에 샀다면 거의 저점에서 다시 재매수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뒤 트위터에서 본인의 재진입 가격을 $632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2월 10일 테슬라 비트코인 매수 사실이 밝혀지며 포지션 청산을 트위터로 밝혔고 11일은 청산 가격을 $873라고 밝혔습니다. 이 말이 모두 사실이라면 정말 단기 고점에서 팔고 단기 저점에서 산 경우가 됩니다. 지난해 12월 24일에도 게리 블랙씨가 S&P 500 편입 후 테슬라 조정을 미리 예측한 것에 대한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당시 편입 종가의 상승은 저를 포함한 많은 분들이 시장이 풀린 정보로 충분히 추측한 내용이었지만 그 이후 테슬라 주가 조정을 게리 블랙씨처럼 당당하게 말했던 분은 많이 없었습니다. 게리 블랙씨가 테슬라 매도 트윗을 올리고 매도 이유를 밝히셨을 때 이 내용도 채널 커뮤니티를 통해서 전달해 드렸습니다. 당시 이유는 2021년 판매량 가이드 부재, 1분기 판매량 부진 가능성, 비트코인 매수였습니다. 특히 이때 일론이 가상화폐와 관련된 개짜 트윗을 너무 많이 올려서 일론을 정말 좋아하는 저도 조금 걱정되던 시기였습니다. 블랙씨의 경우 위 세 가지 내용 모두가 단기 매도의 주요 이유였겠지만 특히 가상화폐가 트리거가 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게리 블랙씨도 이번 매도 전 테슬라를 18개월간 보유한 그리고 매도 이후에도 본인의 테슬라 PT인 $960를 유지한 분입니다. 충분히 장기 투자를 목표로 하고 장기 투자를 해오셨던 분인데 본인의 목표가보다 낮은 가격에 테슬라를 매도한 이유는 그만큼 조정에 대한 확신이 있으셨다는 의미로 파악됩니다. 물론 최근 적중률이 좋았다고 앞으로의 움직임도 다 맞출리란 보장은 없지만 충분히 블랙씨의 의견은 귀담아서 생각해볼 만한 가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로 게리 블랙씨가 새롭게 올린 테슬라 밸류에이션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게리 블랙씨가 사용한 밸류에이션 방법은 기존 P 레이쇼에 기업의 성장성을 추가로 고려하는 PEG입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P 레이쇼를 알고 계셔야 되니 이전 게리 씨의 P 기반 밸류에이션도 그 내용을 설명하는 영상이 있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화면의 링크를 따라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과거부터 P 레이쇼를 잘못 이해하시고 P 값을 근거로 테슬라를 비판하는 분들이 많아서 이와 관련된 내용을 여러 번 다루었는데 이와 관련된 내용도 영상 설명란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게리 블랙씨는 본인이 만든 PEG를 기반으로 현재 테슬라의 주가가 아주 매력이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PE를 포함한 모든 멀티플 밸류에이션이 그렇듯 멀티플은 다른 비슷한 기업이 있을 경우 이들과 비교할 때 의미를 가집니다. 다만 테슬라의 경우 그 비교 대상이 사실상 마땅히 없기에 애플, 마소부터 엔비디아의 페이팔까지 다양한 성장주와 비교를 한 것입니다. 이것도 비교 대상부터 잘못되었다고 분명 비판하는 분들이 나올 텐데 이는 반만 맞고 반은 틀린 이야기입니다. 테슬라를 기존 내연기관차와 비교한다는 건 테슬라를 애플과 비교하는 것보다 못한 비교이고 그렇다고 아직 차량 생산도 안 된 루시드와 비교할 수도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완벽한 비교 대상은 아니지만 성장주의 대표들과 비교하며 테슬라의 성장성과 주가를 고려했을 때 지금 주가가 타당한지 살펴보는 시도인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 칼럼에 나와 있는 값은 2월 23일 기준 각 주가이고 두 번째 칼럼의 값은 2022년을 기준으로
셀사이드 애널리스트 평균값 EPS 예상치를 사용하여 계산한 PE 레이쇼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칼럼은 역시 셀사이드 애널리스트의 EPS 예상치를 활용한 향후 5년간 EPS 성장률을 계산한 값입니다. 네 번째 칼럼이 P to Growth, 흔히 PEG라 말하는 성장률을 고려한 PE 값으로 이는 앞서 두 번째 칼럼에서 구한 PE 값을 세 번째 칼럼의 EPS 성장률로 나눈 뒤 100을 곱한 값입니다. 간단히 애플의 경우 25.9를 9로 나누어서 2.9라는 PEG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보시다시피 EPS의 성장률이 높을수록 기존의 PE 값이 더 크게 줄어들게 됩니다. 애플의 PEG 값인 2.9의 경우 다른 성장주들의 PEG와 비교해보면 성장률을 고려해도 상당히 높은 값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PEG 값이 낮으면 낮을수록 미래의 성장성을 고려하면 지금의 주가가 상대적으로 낮다는 의미가 됩니다. 지금 테이블의 경우 애플이 가장 높은 PEG 값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앞으로 5년간 애플의 EPS 성장률을 9%로 추산한 애널리스트들의 평균 값이 사실은 너무 낮게 추정되었거나 혹은 정말 9%씩 성장한다면 다른 성장주와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고평가가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가장 낮은 PEG 값을 보이는 페이스북의 경우 이 반대의 해석, 즉 앞으로 5년간의 EPS 성장률이 너무 고평가되었거나 혹은 지금 주식의 가격이 매력이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테슬라의 경우 2022년 P 레이시오 및 EPS 성장률에 사용되는 EPS를 두 가지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다른 기업들에 사용했던 셀사이드 애널리스트들의 평균치이고 다른 하나는 게리 블랙시 본인이 추정한 EPS 수치입니다. 애널리스트의 값은 2022년 EPS가 6달러일 것이라고 추정한 데 반해 게리 블랙시의 경우 이보다 50%가 높은 9달러로 예측하셨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사실상 미래에 대한 추정이기에 통찰력의 영역입니다. 일단 과거 테슬라의 EPS 추이를 보고 이와 함께 테슬라의 성장성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합쳐서 이 EPS 추정치에 대한 타당성을 따져보시면 됩니다. 지난 2020년 테슬라의 난갭 기준 EPS를 보게 되면 1분기 23센트, 2분기 44센트, 3분기 76센트, 4분기 80센트로 1년간 총 2달러 23센트를 기록하였습니다. 2020년 2달러 23센트에서 2022년 6달러로 오르는 것도 상승폭만 본다면 2년 만에 269%로 엄청 커 보이지만 생산이나 매출과 달리 단기 순이익은 항상 발생하는 고정비로 인해 매출이 특정 수준을 넘어가게 되면 단기 순이익 상승 비율은 매출보다 훨씬 높아지게 됩니다. 이를 간단하게 보는 방법은 과거 매출과 EPS를 비교해 보는 방법입니다. 보시다시피 분기 매출 기준 63억 달러 이후부터 흑자를 보여주며 2019년 4분기 대비 2020년 4분기 매출이 45.5% 증가할 때 EPS는 같은 기간 66.6%가 증가하게 됩니다. 즉 매출 상승률 대비 EPS 상승률이 훨씬 더 높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은 성장성과 수익성 이 두 가지 요소에 의해서 최종적인 EPS가 결정될 것인데 이를 어떻게 바라보냐에 따라서 2022년 예측 EPS가 6달러냐 아니면 9달러냐로 나뉘게 될 것입니다. 지난 4분기 실적에서 테슬라는 성장성은 챙겼지만 수익성은 못 챙기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일시적인 모델 S와 X의 리모델링 비용으로 인해 수익성이 악화되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컨퍼런스 콜을 통해서는 다가오는 2021년 1분기에는 리모델링된 S와 X의 본격적인 생산에 시간이 걸리기에 성장성이 조금 낮을 수 있다는 힌트를 주기도 하였습니다. 사실 이 둘을 지난 4분기 동안 같이 키워냈던 테슬라가 대단한 것이지 보통은 성장성이 높아지면 수익성이 떨어지고 수익성이 높아지면 성장성이 떨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렇기에 다가오는 2021년 1분기 실적에서 이를 자세히 살펴보는 것이 게리 블랙시가 말한 테슬라의 2022년 9달러 EPS의 실현 가능성을 가늠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어쨌든 게리 블랙시의 9달러 EPS 추정치를 활용하면 테슬라의 PEG 수치는 1.3으로 위 테이블에 나와 있는 모든 성장주 중 두 번째로 낮은 PEG를 가지게 됩니다. 즉 5년간의 EPS 성장률을 너무 높게 측정하였거나 혹은 테슬라의 주가가 성장성을 고려하면 너무 낮게 형성되어 있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사실 테슬라의 생산 증가와 매출 증가
그리고 엄청나게 높은 마진율을 고려하면 전 개인적으로 59%의 EPS 성장률도 결코 불가능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은 FSD가 완성되게 되면 완벽한 게임 체인저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모든 밸류에이션을 근본부터 바꿔서 평가해야 되는 시기가 올 것입니다. 물론 이는 아직까지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는 엄청난 변화이기에 투자자 입장에서는 항상 보수적으로 지금 눈에 보이는 것들을 기준으로 밸류에이션을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이번에 게리 블랙씨가 사용한 PEG 멀티플은 PE와 마찬가지로 당연히 절대적인 가이드를 제시하는 수치는 아닙니다. PE가 PE만의 단점이 있듯 PEG도 당연히 PEG만의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멀티플 밸류에이션과 함께 과거 살펴본 골드만삭스의 보수적인 기준의 DCF 밸류에이션에서도 테슬라의 주가는 최소 $800 이상으로 형성되는 것도 살펴보았기에 테슬라의 주가는 $800가 현재의 최소치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이 밸류에이션의 목표가를 낮춰야 되는 상황은 모든 분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는, 그리고 아직은 닥치지 않았지만 모두가 걱정하고 있는 인플레이션과 같은 거시경제의 위기, 혹은 올해는 극복될 것이라 생각하는 팬데믹의 예상치 못한 전개 정도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물론 이는 제 개인적인 의견이고 최종적인 투자 결정은 항상 책임의 최종 주체이신 본인이 결정하셔야 됩니다. 오늘 테슬라 주가는 정말 지옥과 천당을 오갔던 것 같습니다. 저도 마이너스 12%를 보고 나니 종가에 마이너스 2%로 끝나고 나서 테슬라가 2% 하락으로 장이 마감되어도 이렇게 기쁠 수 있다는 놀라운 감정을 느낀 하루였습니다. 항상 주식시장은 짧게 보면 그 누구도 변화를 예측할 수 없지만 투자의 시간이 길어질수록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리스크의 투자 비율을 가질수록 여유롭게 장기 투자의 이점을 살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라며 찾아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